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9월에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죠. 수시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커져서 학생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전형의 경우에도 교과 성적 내신 좋고 비교과 스펙이 좋다고 해도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부 전형의 경우에도 많은 대학들이 단계별 전형을 하죠. 단계별 전형이 뭐냐? 1단계에서 2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서류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대부분 면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들을 그 서류 평가 점수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요즘은 이제 다 학생부 교과 비교과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 이제 입학 사정관 분들도 1단계 서류 평가로서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최종적인 합격은 결국 면접이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 어떤 학생들이 잘하느냐?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강남에 사는 교회 다니는 여학생 면접 잘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약간은 일리가 있는 얘기 같긴 하지만 강남에 사는 교회 다니는 여학생도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나중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지금 한 3등급을 벗어난다 이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권이나 수도권 대학에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지만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다? 논술 전형으로서는 얼마든지 상위권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죠. 특히 올해 연세대학이 수능체제 없애버렸죠. 작년부터 논술 10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논술 성적, 오로지 논술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뽑는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다. 그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 물론 논술을 잘 봐야 되겠지만 논술 성적만 좋으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한 방에 역전이 가능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 논술로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역시 이제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논술하기에는 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은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 많지만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수시 합격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별 고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수시 지원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대학을 먼저 선택하느냐, 학과를 먼저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선 저는 먼저 수시의 유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좀 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아니면 학생부 전형 아니야. 논술로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적성고사로 내가 집중하겠다. 아니면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나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이 유형, 자기에게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 논술에 예를 들어서 6논술을 안 쓰더라도 내가 논술 쪽이 맞다라고 하면 4군데, 5군데 정도는 논술을 집중하는. 그죠? 그런 좀 자기에게 잘 맞는 유형을 잘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전략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대학과 학과 중에서는 학과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이 좋아도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학생부 전형에서 특히 종합 전형에서. 그래서 지금쯤에는 무조건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정해야 돼요. 내 장점을 잘 살려서. 지금 이제 학교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도 중학 기말고사 끝났죠.
끝났지만 학생부 8월까지는 보완할 시점이 있죠. 이 보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 이것저것 다 보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학과, 지원학과를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전공 적합성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남은 기간에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원학과를 좀 먼저 정해서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은 이제 그 다음에 정하는 게 좋죠. 대학은 뭐 6개 대학을 내가 지원한다.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 뭐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되겠지만 뭐 너무 자신 없어서 낮춰서 지원을 하면 또 이게 수시 납치가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시에서는 특히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죠. 내신 기준 합격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대학들이 대부분 공개를 합니다. 그죠? 대학 홈페이지라든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합격선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그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저희 앞에서 저희 자료집 요거 설명의 자료집 말고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수시 그 전형 자료집이라고. 여기 보면 전국 대학 합격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합격선하고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올해 플러스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학생 수 줄었죠. 학생 수 줄면 합격선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조금 떨어진다. 근데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폭 떨어질 건 아니고. 그러면 1.5등급 정도가 전년도 합격선이었다 하면 한 1.54 정도로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이 합격선이었다 하면 2.07.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3.0등급이 합격선이 있다 하면 한 3.12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시 지원을 하지만 내가 정시에서 합격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 좀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지금 수시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정시도 좀 자신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서 좀 낮춰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못 가잖아요. 정시 지원이 안 돼요. 수시에 합격하면. 그죠? 그래서 지원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시에서 내가 어디쯤 갈 수 있는지. 근데 정시는 뭐 가지고 결정이 됩니까? 합격 불합격이?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죠. 근데 아직 수능 안 봤잖아요. 그럼 수능에서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죠. 지금 6월 모의고사, 앞으로 9월 모의고사까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는 모의고사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지 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서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이거 종락원 홈페이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종락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100분위 점수,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 6월이나 이번에 7월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는 등급이니까 없죠. 탐구, 이 100분위 점수를 집어넣으면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좀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보시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예측이라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서 100분위 점수, 자기 100분위 점수 넣으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 정시로 갔을 때 합격이 가능하다, 좀 불안하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해줍니다. 반드시 이것도 수시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사항, 수능 최저 기준이죠. 그죠? 아무리 내가 내신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는 수능 최저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락원에도 뭐 그렇게 해서 떨어져 가지고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탐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탐구가 대학부를 반영하는 방식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두 과목 반영하는 데가 있고 한 과목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춘춘 1, 2는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한 과목 반영이에요. 같은 대학에서도 전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중앙대는 보면 인문계열은 두 과목 반영인데 자연계열은 한 과목 반영이에요. 계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세세하게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에 대부분 평균을 반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지만 대학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대 어떻게 반영합니까? 2등급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각각 탐구가 2등급이 다 돼야 돼요. 평균이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두 과목 평균을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를 절차를 합니다. 2등급, 3등급이면 2.5등급이죠. 그럼 절차를 하면 2등급으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잘 따져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별 고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것도 참고 좀 말씀. 제가 이제 수능 최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수능 최저 왜 중요하냐? 수능 최저 안 되면 떨어지죠. 이런 면도 있지만 지원을 할 때, 수시를 지원할 때 이 수능 최저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능의 강점이 있다.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 내신에 보면 수능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수능의 강점이 있다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특히 좀 높은 전형에 지원을 하면 그걸 잘 활용해서 실제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대를 예를 들어 보시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학교 추천 2하고 일반 전형은 둘 다 서류 100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사실 내용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수능 최저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수능 최저가 셉니까? 일반 전형이 훨씬 세요. 그죠? 4개의 영역에서 뭐 6등급, 7등급이. 그럼 합격선을 보면 작년도 합격선 보면 학교 추천 2하고 일반 전형의 내신 기준 합격선을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뭐 경영학과 기준으로 보면 거의 1.5등급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이 낮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에 지원함으로써 실제 내신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좋으면 수시 지원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거 좀 잘 찾아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술 말씀드릴게요. 논술은 올해 좀 줄었죠. 인원을.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 827명을 뽑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뽑죠. 중앙대 827명, 경희대 714명, 연대 607명, 상당히 여러 대학들 500명 이상 뽑고 있으니까 여전히 특히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국적으로는 33개 대학에서 12,000명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지금 현재 고3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예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의예과를 준비하는데 수능은 상당히 좋은데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 있죠. 논술 전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산대 35명, 중앙대 30명, 경희대 21명 이렇게 해서 전국 의예과 193명을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적지 않은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대가 상당히 논술 전형에 큰 변화를 주면서 이게 태풍의 핵처럼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100%면 이건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내신 전혀 안 봅니다. 내신 상관없어요. 이론적으로 내신 7등급, 8등급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내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수능 최저까지 폐지를 했어요. 이러니까 연대는 올해 경쟁률이 무지무지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흔히 뭐 연대 논술 10만 양병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원자 10만 명 될 거다.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왜냐? 연대가 논술고사 일정을 수능 이전으로 옮겨버렸어요.
10월 달에 논술 봐요. 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거든. 그죠?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보고. 또 상위권의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서울대 갈 수도 있는데 연대 논술 봐서 붙어버리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수능 이후에 있으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수능 잘 나오면 시험 안 보러 가면 되니까. 근데 수능 이전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지금 논술이 수능 체제를 폐지했지만 수능 논술고사 일자를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한양대가 그런 적이 있어요. 수능 체제를 없애면서 수능 논술고사 일자를 수능 이후에서 수능 이전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한양대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수능 체제 없앴지만. 근데 연대가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작년도하고 비슷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논술 연대가 수능 체제를 없앴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폭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에 강점이 있다. 연대 논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학생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수능 체제를 없애다 보니까 연대가 고민이 생겼어요. 논술만 가지고 뽑아야 돼. 내신도 안 봐. 변별력 확보가 문제죠. 그래서 연대가 그동안에 모의 논술을 사실 안 봤어요. 연대가. 근데 올해는 모의 논술을 봤어요. 왜냐하면 유형이 특히 문과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다짜고짜 그냥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모의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모의 논술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과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과는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거, 과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유형을 안 바꿔도 돼요. 문제 수준만 적당하게 조정을 하면 변별력 확보가 문제가 없어요. 문과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일단 문제 수가 늘어났습니다. 4문제로. 그 다음에 답안 분량 조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갔어요. 영어에서 아주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어려워졌어요. 뭐 영어 지문이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빨리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이건 강남 지역 학생들 영어 잘하니까 좀 유리하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약간 그 통합 교과 형태로 해서 이번 모의 논술을 보니까 지문에 수학 문제는 아닌데 수학적 내용이 지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적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뭐 논술 모의고사 얘기를 했는데 저희 종로학원 논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형이 바뀌면서 모의고사 유형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제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뭐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형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대가 수능 체제 없앴죠. 여기 나와 있던 연대, 한양대, 한국외대, 글로벌 등등등 여기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에 좀 자신이 없다. 근데 또 논술은 좀 내가 준비를 했다. 이런 데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근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 수능 체제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경희대인데요. 여기 수능 체제 있죠. 경희대가.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 2개 영역 등급 합이 4면 수능 체제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2등급 2개만 되니까. 근데 실제 이 충족한 비율을 보면 여기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요. 한의학과는 좀 이제 수능 체제가 높긴 한데 뭐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뭐 이런 데 보면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한 비율이 30% 되죠. 별로 수능 체제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좀 자신이 있는 경우는 수능 체제를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것도 실질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로학원의 재수생들을 논술 전형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요번에 뭐 연대가 수능 체제가 없어졌지만 수능 체제 있는 데를 지원해라. 가능하면. 재수생들이 수능에 강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논술 성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년도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논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궁합이 잘 맞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써보고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 논술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뭐 대충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는 채점 기준인데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진짜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써보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하게 세분해서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쓴 답안지를 한번 채점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논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 논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실제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최저인데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앙대 바뀐 데를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에서 부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국대도 조금 낮췄고요. 건국대는 수능 최저를 작년까지 적용을 안 했는데 올해 적용을 합니다.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이번에 이제 모의 논술을 저희가 분석을 다 했는데요, 큰 변화가 없는데 연대 바뀌었습니다. 연대는 올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바꿨고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숭지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과학을 없애고 수학 단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지금 자연계열 논술 그 추세가 과학을 좀 없애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학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사실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수학이 자신이 있고 수리 논술을 좀 꾸준히 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형은 저희 자료집에 다 돼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아까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 수학 논술이 위주고 과학 논술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근데 과학 논술이 있는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과학 1만 있는 대학이 있고 과학 1, 2가 다 있는 대학이 있어요. 요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2 과목이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학생들, 이런 대학은 조금 부담이 되고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세대 원주 의예과,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의대 쪽은 과학 1, 2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따져보고 대학을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정 수능 이전, 수능 이후하고 해서 수능 이전, 수능 이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있으면 이건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이 있죠. 내가 수능이 잘 보면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보러 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수시 지원할 때 논술고사나 면접고사가 있으면 날짜가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것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나 면접고사가 있으면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능 많이 대박이 났다, 소위 말하는 뭐 찍신이 강림해서 대박 났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고사가 있으면 내가 수시에 지원을 해놨어도 시험을 보러 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면접 좀 말씀드려요. 면접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면접은 일단 이게 면접도 아까 논술도 대학별로 유형이 다르듯이 면접도 대학별로 또 전형별로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대학의 어느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면접의 유형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형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서류 내잖아요.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이걸 가지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시문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형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시문형. 그죠? 그리고 토론형도 있고, MMI라는 것은 보통 지금 의대에서 많이 하죠.
서울대, 의대 이런 데서 일반 전형에서 MMI 하죠. 이건 면접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5번 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크게 보면 서류형하고 제시문형이 있는데, 제시문형은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여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면접을 하는데 제시문형이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죠? 대학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선행학습 역량평가. 거기 가시면 논술이나 면접 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문제 공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어디에서 출제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형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이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고요. 이 수학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고대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서울대하고 고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서울대는 사실은 거의 어려운 문제 푸는 건데 고대는 약간 통합 교과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대학별로. 제시문형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 제시문형 같은 경우는 되게 학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평가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수학 문제 왜 낼까요? 공대 이런 데 수학 못하는 애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제시문형 면접을 하는데요. 실제 평가 기준을 보면 되게 인문, 자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평가 기준을 보시면 되게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답변을 하거나 할 때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잘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이건 공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학생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학생 서류가 다 다르잖아요. 학생부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종락원이 되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실제 면접 현장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를 어떤 질문이 나왔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 자료집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서류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봅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이제 독서 그 항목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안 읽고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 네이버 뭐 치면 책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근데 그런 학생들은 면접에 가서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되게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얘는 일단 합격이 어려워져요. 그것만 진정성이 없다? 그럼 전체가 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이 학생부 전형에서 보통 면접을 많이 하는데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 전공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주 기본적인 수학과 개념을 질문하는데 막상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뭐 자기소개 해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부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발전 가능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발전 가능성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죠. 발전 가능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기 주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가. 그 다음에 뭐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좀 대비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거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적 평가 요소인데요. 실제 면접에서 평가 요소도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가장 애매모호한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면접 준비하러 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아까 제가 강남에 사는 교회 다니는 여학생 준비를 잘 안 하면
합격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또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자기 학생부나 자소서를 가지고 예상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좀 뽑아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좀 실전 연습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연습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이제 종락원 같은 경우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서울대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모의 면접을 해주는 게 있어요. 하루에 간단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실제 면접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좀 실전 연습을 하고 가는 거하고 아닌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닥치면 잘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수생들이 면접 잘합니다. 왜 잘하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데, 실제처럼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전 면접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면접하러 간다, 절대 기죽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대 면접 합격한 학생 제가 조금 옆에서 그 코치도 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야, 면접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 처음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이제 면접을 했는데, 이제 오후 면접이라서 점심 식사하고 왔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의상. 그랬더니 학생이 예, 좀 일찍 와서 서울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간 먹을 밥이라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하잖아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단계 됐기 때문에 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적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성고사 여기 서경대, 한신대 등등등 있는데요. 지금 수시에서는 저기 꼭 가야 돼 그러지만 만약에 정시로 가게 되면 서경대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 대학생들, 근데 논술은 준비 좀 안 돼 있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는 이 적성고사로서, 이 적성고사가 지금 고1부터 없어지죠. 근데 지금 올해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어요.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간호학과 이런 데는 사실 이런 데가 간호학과 정시로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3, 6대, 가천대 꽤 많이 뽑습니다. 가천대, 을지대 이런 데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적성고사는 교과 성적이 60%가 들어가는데, 실제 보면 등급과 점수가 별로 안 커요. 예를 들어 가천대 보면 5등급까지는 3점씩밖에 안 깎잖아요. 그죠? 5등급까지 4등급, 5등급 크게 불리기 없습니다. 주로 이제 4, 5, 6등급 학생들이 오니까 요 구간에서 점수가 얼마나 깎이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깎인다고 해도 적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성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30분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30분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일단 이제 대학별 고사라는 그런 최종적인 관문,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1단계만 여러 군데 합격하면 아무 소용없죠.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뒤에 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저희 오종훈 이사님이 주요대, 의대, 그 다음에 실제 수시 지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조정수 수장님이 실제 이제 우리 학생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얘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